네, 3장 저압 전기설비 문제풀이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저압전로의 보호도체 및 중성선의 접속 방식에 따른 개통접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어요? 우리 TNTT, IT가 있죠. 그래서 NT계통이 아닙니다. 1번에 3번. 이번 다음과 같은 접지계통의 명칭은이라고 했는데 2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전원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금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뭐다? T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노출 도전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있고 보시면 P이고요. N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PN이 있죠. PN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PN이고 여기는 P와 N이 구분되어 있다. 그러면 얼마? C와 S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뭐요? TNCS 방식이죠. TNCS 계통에서 이번에는 1번입니다. 3번. 안전을 위한 보호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감전, 그 다음에 과전류, 과전압, 그 다음에 영양 그런 것도 있죠. 고조파에 대한 보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 감전에 대한 보호 대책은 외부 영향의 조건을 고려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3번에서 안전을 위한 보호의 종류 중에서 감전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 감전에 대한 보호 대책을 외부 영향의 조건을 고려해서 적용해야 하는데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전원의 자동 차단이나 이중전원 혹은 강화전원, 그 다음에 한 개의 전기 사용 기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적 분리 등이 있고요. FELV에 의한 특별잡이 아니고 SELV 및와 PLV에 의한 특별잡입니다. 4번에는 4번. 5번. 감전에 대한 고장 보호에 관한 규정을 생략할 수 있는 기기로 알맞은 것은입니다. 한번 볼게요. 1번. 건물에 부착되고 접촉 범위 안에 있는 가공선 애대 금속 지지물. 뭐 이상하죠? 접촉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가공선에 철근 강화 콘크리트 주로서 그 철근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없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인체의 일부가 접촉할 수 없는 노출 도전부로서 보호도체에 접속이 쉬운이 아니고 어려운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중전원 또는 강화전원에 의한 보호에 따라 시설된 금속관 또는 금속재 외함입니다. 6번. 감전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전원의 자동 차단을 위해 누전 차단기를 시설할 경우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할 대상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1번. 금속재 외함을 가진 사용자는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예전에 60V였지만은 50V로 바뀌었다고 했죠.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2번. 기계기구를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는 생략해도 됩니다. 3번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4번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요. 6번은 1번입니다. 7번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할 대상으로 적절하는 것은 1번 주택의 인입구 등 누전 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는 전로는 적절합니다. 누전 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니까요. 2번 저고압 특고압 전로와 변압기에 의해 결합되는 사용전압 300V 이상의 저압전로가 아니고 400V 이상의 저압전로입니다. 3번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사용전압 300V도 아니고 400V고요. 4번 금속재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 60V 초과. 우리 6번에서 했었죠. 60V 초과가 아니고 50V 초과입니다. 7번 1번. 8번.
감전의 보호를 위한 전원 자동 차단 장치에 의한 대책으로 IT 계통에서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감시 장치와 보호 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차 고장이 지속되는 동안 작동되어야 한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IT 계통은 좀 더 꼼꼼하죠. 절연 감시 장치, 누설 전류 감시 장치, 절연 고장 검출 장치고요. 전력 표주가 아니고 누전 차단기가 됩니다. 네. 9번 감전의 보호를 위해 FELV 계통용 플러그와 콘센트의 요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플러그 다른 전압 계통의 콘센트에 꽂을 수 없어야 한다. 맞고요. 2번 콘센트는 다른 전압 계통의 플러그를 수용할 수 없어야 합니다. 3번 콘센트는 직접 접촉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조건이 틀렸죠. 3번이 아니고요. 3번 콘센트는 보호 대체에 접속하여야 한다. 9번에는 3번입니다. 10번 감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 SLV와 PLV를 적용한 특별지압에 의한 보호에서 전압의 교류 직류 전압값의 한도는 우리가 SLV와 PLV 얼마? 직류 120, 교류 50입니다. 따라서 10번에는 2번 이것 뭐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고요. 11번 SLV와 PLV용 전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안전전원 변압기 전원 맞고요. 2번 축전지 및 디젤 발전기 등과 같은 독립전원도 맞습니다. 3번 고압으로 공급되는 안전전원 변압기 뭔가 틀렸죠. SELV와 PLV는 저압이죠. 그래서 저압으로 공급되는 안전전원 변압기고요. 4번 이중전원 또는 강화전원된 전동 발전기 등 이동용 전원도 맞습니다. 계속해서 12번 다음 중 저압 전기 설비에서 과전류에 대한 보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우리 앞에까지는 뭐다? 감전에 대한 보호였고 지금 뭐? 과전류에 대한 보호입니다. 1번 과부하 전류에 대한 보호, 2번 단락 전류에 대한 보호, 4번 저압 전류도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시설도 맞는데 3번 전기적 분리에 의한 보호는 뭐였어요? 앞에서 했던 감전에 대한 보호가 되죠. 답은 3번입니다. 13번 다음 중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 어디? 분기점에 설치한다. 3번입니다. 14번 분기회로의 보호장치는 보호장치의 전원 측에서 분기점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 또는 콘센트에 접속이 없고 단락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시설된 경우 분기회로의 보호장치는 분기회로의 분기점으로부터 몇 미터까지 이동하여 시설할 수 있는가? 설치할 수 있는가? 해설 보시면 수치 얼마요? 3m죠. 3m. 예. 이런 수치는 필기뿐 아니라 실기에서도 중요하게 자주 나올 겁니다. 15번 다음 중 과부하 보호장치의 생략이 가능한 회로가 아닌 것은 과부하 보호장치의 생략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전기가 끊기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번 회전기의 여자 회로, 2번 전자석 크레인의 전원 회로, 3번 소방설비의 전원 회로, 3번 가정의 전동 회로. 답은 4번이죠. 가정의 전동 회로는 보호장치가 뭐 있어야 되겠죠. 해설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16번입니다. 회로의 지점에서 발생한 모든 단락 전류는 케이블 및 전원 도태의 허용 온도를 초과하지 않는 시간 내에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 단락 지속 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 통상 사용 조건에서의 단락 전류에 의해 전련체의 허용 온도에 도달하기까지 시간 T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뭐 계산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16번에 시간 T는 지금 주어진 것이 뭐 만약에 상수 K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라면 반드시 주어질 거고요. 단면적 S와 전류 뭐 유효 단락 전류가 주어진다면은 우리가 K S고요. I입니다. 여기에 제곱이 들어갑니다. 단락 전류, 단락 시간
여기서 시간을 구하는 t는 i분의 ks고 그 전체의 제곱인데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s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s는 어떻게 돼요? k분의 루트 t i가 되죠. k분의 루트 ti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s는 우리가 전선의 단면적이 됩니다. 이런 게 왜냐면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도 이런 전선의 단면적 같은 경우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예, 많이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 전격 전류가 20A인 저압 전로 중에 과전류 보호를 위해서 주택용 배선전 차단을 설치할 때 60분 안에 몇 배의 전류에 동작해야 하는가 합니다. 일단 20A니까 해설을 보시면 63A 이하에서 포함되죠. 63A 이하고요. 60분 안에입니다. 시간은 60분 안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용 배선전 차단기인데 일단 동작해야 하는가? 동작 전류입니다. 동작 전류 몇 배? 몇 배의 동작 전류에 동작해야 되는가? 63A 이하 60분 이내 동작 전류는 1.45배입니다. 네, 근데 60A 넘든 뭐 이하든 모두 동일하죠. 계속해서 18번. 옥내에 시설되는 전동기가 소선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경보를 발생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이 규정에 적용되는 전동기의 최소 출력의 전격 출력의 최소값입니다. 우리가 0.2kW 이하는 과전류 차단기에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전동기 전격 출력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이 0.2kW 이하는 아니에요. 그럼 얼마? 0.2kW 초과죠. 0.2kW 초과니까 200W 초과입니다. 18번에는 답이 2번. 19번. 전원측 전로에 시설한 배선전 차단기 정식 전로가 몇 암페어 이하의 것이면 이 전로에 접속하는 단상 전동기는 과부하 보호 장치를 생략할 수가 있는가? 우리 18번 문제 해설 한번 보시면은요. 일반 과전류 차단기는 16A고요. 배선용 차단기는 20A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배선용 차단기로 했기 때문에 2번 20A. 20번. 전격 전류가 50A를 초과하는 전기 사용 기계기구의 저압 전류에 사용하는 과전류 차단기는 전기 사용 기계기구 전격 전류는 몇 배를 넘지 않아야 하는가입니다. 50A 초과할 때는 우리가 1.3배를 넘지 아니할 거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우리 20번에 이런 것도 있었죠. 우리가 IN 그다음에 뭐 IZ IZ 그다음에 이게 IB 뭐 요런 것 그다음에 IZ 그다음 1.45배 여기에 I2 보통 I2는 IZ 1.45배 이하여야 한다. 예, 요런 규정도 함께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21번 20번에는 답이 3번 1.3배를 넘지 않아야 하는 거고요. 21번 다음 관로안에 알맞은 것은입니다. 다음 저압 옥내배선 단면적 얼마의 연동선이거나 이와 동동 이상의 세기의 굵기의 것 또는 단면 1제곱미터 이상의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이어야 합니까? 일반적인 저압 옥내배선은 연동선은 2.5입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1.0 2.5 답은 2번이고요. 22번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MI 케이블의 최소 굵기 얼마? MI 케이블은 여기 나왔지만 1입니다. 1. 예.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MI 케이블의 최소 굵기는 그 다음에 23번 사용제로 400V 미만인 쇼윈도 내의 배선에 사용하는 캡타일 케이블의 단면적은 최소 얼마입니까? 쇼윈도 진열장 우리가 22번에 일반적으로 옥내배선에서 사용하는 MI 케이블 1이라고 그랬죠. 근데 23번은 뭐예요? 예외죠. 예외에서 쇼윈도 캡타일 케이블 0.75 잘 나옵니다. 24번 다음 중 옥내 시설한 저압전선으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나전선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 가장 많은 것이 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 덕트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팅 덕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접촉 전선이나 뭐 유용 전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자 사용에서는 좀 더 들어가 봤을 때 뭐 전기로용 혹은 뭐 부식 장치 이런 곳이 있고요. 그래서 나전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애자, 버스 덕트, 라이팅 덕트 이런 것이니까 답은 3번입니다. 25번 다음 중 옥내 시설하는 저압 전선으로 나전선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는 1번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해서 전기로용, 2번 이동 기중기 접촉 전선, 예. 그 다음에 4번 버스 덕트고요. 3번 합성수지 몰드 안에 나전선 들어가면 안 되겠죠. 25번의 답이 3번입니다. 26번 전연전선으로 시설할 수 있는 저압 옥내 배선 시설 방법은입니다. 전연전선으로 시설할 수 있는 저압 옥내 배선 시설에는 표를 보시면은 전연전선 뭐요? 전선관이죠. 전선관에 전연전선이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케이블 트레이나 비고정, 직접고정 이런 것들은 케이블에 관련된 내용이죠. 27번 설치 방법에 따른 배선 방법 중 전선관 시스템, 관이에요. 관은 뭐예요? 금속관, 뭐 합성 수지관, 그 다음에 뭐 가유 전선관 이런 것들이 관이니까 27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합성 수지관 배선이에요. 28번 사용전압이 380V 옥내 배선을 애자 사용 공사로 시설할 때 전선과 조영지 사이의 이격 거리는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까? 400V 미만이죠. 380V니까 400V 미만이고, 전선과 조영제, 전선과 벽 사이 얼마? 400V 미만인데 2.5cm입니다. 2.5cm. 따라서 답은 2번이고요. 29번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 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입니다. 저압에서는 전선 상호 간 얼마? 6이죠. 6. 고압에서는 뭐 지금 여기 안 나왔지만 고압에서는 8이 될 겁니다. 저압에서는 6입니다. 답은 3번. 30번 이제 합성수지 몰드 공사까지 왔습니다. 저압 옥내 배선의 시설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합성수지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cm 이하의 것이어야 합니다. 합성수지는 3.5죠. 예. 금속 몰드는 5지만 합성수지는 3.5입니다. 이번 전선은 5개용 비닐 전련 전선을 제외한 전련 전선이고요. 3번 합성수지 몰드 간 및 합성수지 몰드 박스 기타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4번 합성수지 몰드 안에는 접속점을 1개소까지 허용한다. 합성수지 몰드 안에는 접속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 31번 합성수지관 공사 시 관 상호간 및 박스와의 접속은 관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몇 배 이상입니까? 접촉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 1.2, 접촉제 사용한다 0.8배. 잘 나옵니다. 31번에 3번. 32번 일반 주택의 저압 옥내 배선을 점검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시공되어 있었다. 잘못 시공된 것은 뭡니다. 이번 욕실의 전동으로 방수 변광등 맞겠죠? 욕실이니까 방수 변광등. 이번 단상 3선식 인입개폐 중성선에 동판이 접속되어 있었다. 전력공학에서 배웠는데 단상 3선식 중성선은 뭐요? 직결한다 그랬죠. 예, 직결합니다. 그래서 동판이 접속되어 있었다. 즉 전선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판을 사용해서 직결했다는 겁니다. 3번 합성수지관 공사의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가 2m 이상하죠. 애자나 우리가 뭐 케이블 애자나 금속관 같은 경우는 2m죠. 합성수지관 얼마입니까? 1.5m예요. 따라서 답은 3번. 4번 금속관 공사로 시공하였고 절연전선 맞습니다. 33번 금속관 공사에서 절연 부싱 뭐요? 관 끝에 연결하는 거죠. 뭐다? 전선을 집어 넣었을 때 끝부분에 피복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번입니다. 관을 단구해서 전선 피복의 손상 방지가 되고요. 33번 다음 중 금속관 공사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으로 옥외용 아니죠.
이런 옥내 배선이기 때문에 옥내용입니다. 따라서 옥외용 사용되면 안 된다. 1번이네요, 답이. 2번 지압 옥내 배선의 금속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였고 3번 콘크리트의 매설하는 금속관의 두께는 1.2mm 맞고요. 3번 관에는 접촉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금속이니까. 다음은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촉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5번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200V인 경우에 이를 금속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옥내 배선의 시설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전선 경동선으로 16개의 단선, 우리가 경동선은 구리선이죠. 구리선은 단선을 사용하면 10제곱밀리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루미늄이라면 단선이 맞지만 경동선으로 16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선을 사용해야 된다. 틀렸고요. 이번 전선은 옥외용 비닐 전선 틀렸죠? 옥 외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3번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전선관의 두께는 1이 아니죠. 우리 앞에서 했지만 1.2가 됩니다. 1.2. 답은 4번에 금속관에 접촉 공사를 하였다. 예. 36번 가요 전선관 공사에 의한 옥내 배선의 방법으로 틀린 것입니다. 일반 가요 전선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선관 안에, 몰드 안에, 덕트 안에 접속점은 없어야 됩니다. 다만 금속 덕트에서 분기되는 곳에는 그때는 부득이하게 접속점을 만들 수 있지만 이러한 작은 관 안에나 몰드 안에서는 접속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해설이 있지만 비닐 피복, 습기가 많은 장소 이런 곳에는 비닐 피복, 가요 전선관이 사용됩니다. 3번 전선은 연선이어야 하나 단면적 10제곱밀리미터 이하는 단선을 사용하기도 한다. 맞고요. 4번 접지 공사를 합니다. 37번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지압 옥내 배선 공사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금속 덕트입니다. 1번 금속 덕트에는 전선의 단면적 합계와 덕트 내부 단면적이 20% 맞고요. 2% 이하입니다. 2번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해야 되고요. 3번 덕트를 조영제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 8m 아니죠. 우리가 애자 2m, 금속관도 2m, 합성 수지관은 1.5m인데 덕트는 3m, 금속 덕트, 덕트 3m, 그다음에 라이팅 덕트는 다르죠. 근데 여기서는 8m는 없고요. 수직으로 할 때는 6m예요. 수직으로 할 때는 6m인데 8m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3번 덕트에도 금속 덕트니까 접지 공사를 합니다. 38번 플로어 덕트 공사에 의한 지압 옥내 배선에서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선의 단면적은 최대 몇 제곱밀리미터인가? 이거 앞에서 했지만은 알루미늄은 16이고요. 일반적인 구리선은 10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39번 케이블을 조영제의 아래면 또는 옆면입니다. 우리가 수직으로 할 때는 6m지만 케이블을 이런 일반적으로 할 때는 2m. 그래서 우리가 2m 나오는 거 케이블, 금속관, 애자 2m. 답은 3번이고요. 40번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가 아닌 것은 우리가 이론에서 케이블 트레이 종류 그림으로 있었죠. 확인해 주시면 펀칭형, 사다리형, 메쉬형, 바닥 밀폐형 등이 있는데 통풍 밀폐형이 없습니다. 답은 1번. 41번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의 최소 안전율은 얼마? 케이블 트레이 최소 안전율은 1.5 이상이 됩니다. 네, 문제가 다소 많기 때문에요. 2시간에 나눠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 나산 에듀